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삶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남성의 가슴 시린 고백이자 희망찬 재기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가족과도 멀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새로운 삶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눈물과 감동,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이 담긴 이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김민수,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기계발에 힘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희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으며 착실하게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저만의 사업을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화려하게 펼쳐 보일 계획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을 세웠고 충분한 자금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장밋빛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자초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터지는 악재들로 인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폭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화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밤낮으로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이 보금자리였던 집도 날리고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벨 소리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잠시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저희 사업 실패는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희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매일 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자책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은 꿈처럼 아득했고 저희 초라한 현실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절망과 비참함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알던 김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지쳐버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아이들에게 당당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죽는 날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발버둥 치며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63,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써줄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지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저에게는 강한 정신력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집 근처
대형마트의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라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고 관리직으로만 일해왔던 제가 말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다. 일단 시작하자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물건을 진열하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들어가며 응대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볍게 드는 물건도 저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셨습니다. 온몸이 파스 범벅이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저희 모습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제 손에 쥐어진 첫 월급은 42만 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적은 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다시 번 돈, 제 노력이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42만 원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저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작은 선물을 사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성의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요. 그 순간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번다는 보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저는 마트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제2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바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취업이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봤던 것처럼 저처럼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다시 기여하고 저희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은퇴 후 재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제 조언에 고마워하는 분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년배 분들에게 저희 실패, 경험담과 재기, 노하우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수입과는 별개로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저는 다시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봉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모색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고된 육체노동은 힘들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바로 건물 관리였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도 나왔듯이 건물 관리는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60대에게 적합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전기기능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밤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팀에서 늦깎이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실습은 더 어려웠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고 때로는 나이 때문에 진도가 느린 저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씨름했고 주말에도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자격증은 제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 빌딩이 시설관리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 것은 물론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린 손주들을 돌봐주던 경험이 있었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랫동안 병간호했던 경험도 있었기에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도 익숙했습니다. 베이비시터나 노인 돌봄 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해맑은 웃음과 어르신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살아갈 이유와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이 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재기 방법은 소규모 창업이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서 창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큰 돈이 들지 않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실패를 다시 맛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수제 간식 판매였습니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제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빵과 쿠키가 맛있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왔기에 이 분야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작은 오븐 하나와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소량의 쿠키와 빵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제 간식에 만족하는 고객들이 후기가 하나둘 쌓여가면서 주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재료만 쓰고 위생에 철저히 신경 썼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하고 각 구운 빵과 쿠키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네 작은 카페에도 납품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엿한 저만이 소규모 사업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주문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지역 플리마켓에 참여하여 직접 고객들을 만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맛과 정성이 담긴 간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일을 병행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득도 마트 아르바이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물론 재기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42만원짜리 첫 월급을 떠올렸습니다. 그 돈이 제게 주었던 희망과 용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강한 의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용기와 노력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에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마음을 비우세요. 과거의 직책이나 지위를 내려놓고 어떤 일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섣부른 판단이나 고정관념은 새로운 시작을 방해할 뿐입니다.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둘째, 자신만의 강점을 찾으세요. 평생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 등 자신만의 자산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단순히 나이 먹어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에 갇히지 말고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전기기능사나 돌봄 서비스 관련 자격증처럼 현실적으로 60대가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 강좌나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처럼 은퇴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 연계 서비스,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해 보세요. 혼자서는 막막했던 길도 전문가의 도움이나 동료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소득 감소를 받아들이세요. 재취업 후에는 이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이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당장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발생하면 경제적인 안정감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단 관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해야만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성공적인 재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얻은 이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아이들과 매일 함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재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아빠 정말 대단하다. 아빠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라고 말해줄 날을 기다리며 말이죠. 저희 이야기가 좌절 속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당신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길은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제 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